반갑습니다. 김성수입니다. 이 동대문구가 제가 오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면서 참 오늘은 정말 뜻깊은 가을 날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글쓰기 명상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고, 또 올 초에는 글쓰기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사에서 책을 출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 글쓰기 명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리 앉아서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되게 이렇게 좀 가까이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만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있지 않나요? 예, 고맙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시다니까 제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명 때문에도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여러분과 또 글쓰기 명상을 좀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명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명상까지, 나는 둘 다 하자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판사 쪽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만드신 고유 명사로 글쓰기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가자, 이렇게 출판사에서는 굳고 또 주장을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사실은 출판사는 더 풀어서 책 제목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 글쓰기 명상으로 가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약 1시간도 안 되는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명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명상을 활용한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명상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눈 딱 감고 앉아서 한 자리에 딱 이렇게 붙박이로 앉아 있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명상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죠? 아이고 뭐 따분하다, 뭐 또는 집에 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쉬고 싶다라든가, 무슨 이야기지?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 생각이 있구나라고 하실 때 그 순간이 명상하시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삽니다. 어쩔 때는 여기에서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직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직장 상사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 이거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저거 딱 한번 알밤 한번 먹이고 싶은데
이 마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하고 마음속의 행위가 다른 거죠. 그런 경우 있죠. 예,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더 많습니다. 예,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싫은 경우도 많고, 겉으로는 싫다고 하는데 되게 속으로는 사실은 좋아. 예,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거를 드러내는 작업들,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드러내보는 것이 글쓰기 명상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하면 사람들이 겁부터 먹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되게 길게 써야 되잖아, 무슨 이야기인가를 써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마련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쓰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예,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는 이제 나이들이 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70 뭐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 느낌에 되게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열풍이 하나 불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불고 있는 열풍이 뭔가요? 어르신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 자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녀들에게 내가 산 인생을 만약에 글로 풀어내면, 책으로 쓰면 내가 대하소설을 쓴다. 예,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 예, 내가 지금 옛날에 그 시집 와서 시집살이하고 그리고 또 시누이 같이 학교 보내고 뭐 또 내 자식들 키우고 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면 정말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문화센터, 이 동대문 문화센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 회고록 쓰는 강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회고록 쓰는 강좌 기회가 혹시 있으시면 어찌됐든 꼭 가서 써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게 되면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치유 작업이라고 합니다. 치유 작업.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깊이 하고 싶으신 병이 뭐가 있습니까? 치매. 맞아요. 예, 제가 어르신들을 그렇게 한번 그 자서전 쓰는 작업을 도운 적이 있어요. 정말. 예, 2년 동안 내내 어떤 한 분을 도왔습니다. 한 분을. 그런데 처음에 그 자손들이 저한테 그분 자서전 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제가 그분 만나고 나서는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이분이 치매 초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어쩔 때는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자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적은 겁니다. 황해도 해주 옆에 신천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거기에서 이북에서 그 6.25 전에 넘어오신 분이세요. 예, 이분이 신천에서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굉장히 높은 분이 됐어요. 어르신이 높은, 소위 말해서 장관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그 자손들이 당신의 살아온 일대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줄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가서 그 회고록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내내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가가지고
어르신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시냐, 그 동네 풍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해서 계속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다 되고 나서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내내 계속 저를 만나면서 계속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고를 하셨어요. 그때 동생이 어떻게 됐고 형이 어떻게 됐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분이 놀랍게도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치유되신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정신이 더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또 요금 어르신들이 좀 많으셔서 제 이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어디 문화센터라든가 요즘 또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회고록 쓰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열립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글 못 써 이러신 분들이 글을 잘 쓰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적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책으로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 후손들이 그걸 읽는다라든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고 무엇보다도 저의 자신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치매가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서 치매센터에 가셔서 그 치매 치유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주로 하는 작업이 뭔 줄 아세요? 그 중심 작업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찬찬히 떠올리게 하는 작업입니다. 찬찬히 떠올려서 방금 보여줬던 글자를 잠깐 옆에 놔뒀다가 다시 그 글자가 무슨 글자였죠? 이렇게 물어보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가슴 깊이 박혀있는 내 인생의 이야기들, 그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르신들은 특히 거의 이제 뭐 글씨를 못 쓴다거나 못 알아먹는다거나 이러신 분들 없잖아요. 기회만 있으시면 꼭 그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물이 됩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내가 건강해져서 좋고,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건강해져서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달해줘서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 외에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또박또박 하나씩 적어주시면 나중에 자손들한테 정말로 큰 선물이 되는데 안 하세요.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혹시 지금 그 자서전 쓰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하세요. 기회가 정말입니다. 이거는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마침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제가 꼭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증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그 작업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밝아지고 또릿또릿해지고 건강해지신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학술적으로도 그 과거를 낱낱이 정상적으로 잘 회상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 자체가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의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과거를 잘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 뇌 조직의 세포들을 다시 재조립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조립을 해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치매는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은 뇌 조직의 세포들이 손상돼서 이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강화되듯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듯이 이 그 근육 강화를 하듯이 뇌도 마찬가지인데 뇌를 안 쓰는 거예요. 어르신이 되면서. 예. 그런데 이거를 낱낱이 기억하면서 뇌를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뇌의 근육이 강화되는 그러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글쓰기 명상 이야기하러 올라왔다가 여러분들에게 자서전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을 이렇게 쓰시는 과정이 바로 또 명상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명상이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기를 쓰시면 일기 쓰시는 것 자체가 글쓰기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글쓰기 명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까지 혹시 카톡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카톡 아마 거의 안 하셨어요. 한 분이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자녀나 또는 옆에 친구나 이런 분들하고 메시지를 되게 주고받으세요. 그때 뭘 쓰시나요? 그때 글을 쓰시죠. 아무리 짤막한 글쓰기라도 그때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전 국민이 그러니까 아주 꼬마들 말고 거의 전 국민이 글쓰기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인가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이렇게 한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거부터 보잖아요. 친구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저녁에 써서 보내왔던 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쓰잖아요. 그래, 나 잘 잤다.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볼까? 뭘 할까? 그리고 또 좋은 문구가 있으면 또 전달해주고.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은 덮어놓고 무슨 이 핸드폰 어디 가나면 손대지 말아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원에서부터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글쓰기 명상을 지금 안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 동대문구에 사시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과천 쪽에 사는데 과천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글쓰기 명상 안내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실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교실 같은 강의실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 글쓰기 명상을 좀 직접 이렇게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뭔가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명상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저랑 같이 그리고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방법을 한번 일러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5번째 명상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명상학을 연구를 하고 집에서도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에 30분,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는 이렇게 눈 감고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눈 감고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에 그러면 뭐를 하는지 일러드릴게요. 눈 감고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에 되게 저녁에는 뭘 하느냐면 오늘 제가 살아왔던 일들을 그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마 제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또 명상을 하겠죠. 눈 감고 앉아가지고 제 방에서 소위 말해서 좌선을 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저녁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할 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 장면도 제가 분명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뭐를 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스스로 제가 계속해서 제 그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가 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제 속마음은 또 있어요. 또 이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이분들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 제 속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마 집에 가서 앉아서 다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눈 감고 앉아서 돌아보면서 아마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이 순간의 속마음을 볼 것입니다. 제 속마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지. 야, 이거 조명은 나한테만 있고 저쪽은 안 가는구나. 조바심이 난다. 이런 그때 내가 이랬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긴장하고 뭔가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종을 제가 쳐서 땡 하고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으신다면 어떤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떠오르는 기억이나 또는 감정이라든가 또는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졸음이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는구나라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는구나. 내가 지금 졸음이 오면 내가 졸립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내가 집에 가고 싶구나 하면은 내가 집에 가고 싶구나라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사세요.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렇게 타인한테 칭찬 한마디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살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고모가 지나가다가 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제까지 그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것이 확 풀어지는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더 채찍질을 하고 심지어는 더 구박을 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구박을 해. 나를. 저를 만난 기념으로 오늘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작정을 하십시오. 절대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욕하지 않겠다. 내 자신을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잠 오고 싶으면 내가 잠 오고 싶구나라고 알아주겠다. 자, 내가 놀고 싶으면 내가 놀고 싶구나라고 일단 알아주겠다. 놀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아들한테 섭섭하면 내가 섭섭하구나라고 내가 먼저 알아주겠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러세요. 감추세요. 말 안 하세요. 예, 걸어놓고 돌아서서 속상하세요. 예,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속병아리를 앓게 되는 거고, 이거는 과학입니다. 예, 의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암에 걸리실 확률이 가장 높으신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늦었어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때가 언제예요? 1살, 2살, 3살, 4살 정도까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 시절에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일러주세요. 충분히 사랑을 해줘라. 직장이 무슨 문제냐? 아이들은 아무리 시설 좋은 어린이집에 모셔다 놔도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엄마랑 붙어서 지옥에 있는 것보다 더 싫을 수도 있다. 그러하니 어떡하든 좀 붙어 있어다오. 선진국은 그래서 아이들이 만 3살 이전에는 절대로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참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참으면 되지 해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않고 사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없잖아. 도련님한테 다 드려야 돼. 작은아빠한테 다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참고 살아야 돼. 돌아서서 쓰라리고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 내려도,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떡하지? 이래도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누르고 하면서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돼서 나이 들어서 중병을 앓게 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때요? 주변에서 보시면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세요? 대체로 착하신 분들이 좀 걸리시죠. 예, 잘 견디신 분들. 그런데 치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산, 이거를 표현을 죄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감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는 죄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예. 그래서 내 자신에게 죄 짓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 표현하셔야 되고,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잠이 오면 내가 잠이 오는구나라고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알아. 내가 잠이 오는구나. 그렇구나.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실래요?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안에서 누구를 욕하고 싶어. 그러면 그 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욕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만 해주시죠. 자, 시작. 그렇구나.
다시. 자, 시작. 그렇구나.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구나.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구나를 잘하시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구나를 잘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타인을 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사람들이 타인한테 친절해요. 이거는 심리학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친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타인도 못마땅해요. 뭐냐면, 왜 그러느냐면 그건 그 이치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에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못나 보여요.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씩씩 웃고 있는 사람도 저게 아닐 거야 라고, 저거는 화가 났는데 사실은 화났는데 괜히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받아주는 것이 그렇구나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쁜 감정을 긍정하는 것, 바로 그것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때려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으면 내가 때려 죽이고 싶구나 하는 게 긍정이에요. 나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깊은 밤에 날씨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까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이렇게 흐르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는 음악도 없는데 악기도 없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뭔가를 쓸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사실은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세요. 놀랐어요. 지금 제가 좀 감동이 일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글쓰기 명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개발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쓰기 명상이라는 학문적 용어를 하나 만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은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만나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를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또 어디서 언젠가 또 텔레비전에서 나올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쓰기 명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냅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는 사회에 대고,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까지도. 제 아들이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어려워서 내가 장교 생활, 장교로 간 거를 그렇게 후회를 했대요. 왜냐하면 사병들이 자기 생각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군대조차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다 표현하고 삽니다. 다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표현하지 못하고 사셨죠. 표현했다가는 경을 치잖아요. 경을 쳐요. 정말 뭐 하루 이틀 경을 치는 게 아니라 뭐 3박 4일 뭐 이렇게 경을 치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억을. 젊으신 분들 여기 간간히 끼어 계시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포환, 예,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또 요즘은 돈도 좀 생겼으니까 점심시간에 특히 여자분들 고급 식당에는 여자분들이 95% 그리고 10,000원짜리 이하 식당은 남자분들이 제가 보기에 95%예요. 선생님 그러신가요? 예, 잘하시죠. 동병상련입니다. 정말 그러세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대한민국의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절대로 15,000원, 2만 원 이하 식당에 점심 때는 가지 마세요. 예. 스스로 대접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예. 예. 괜히 그 남자분들 가서 왜 여자분들은 식당에 이렇게 고급 식당이 이렇게 많고 남자들은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식당이만 이렇게 많이 있느냐라고 괜히 시비 걸 일도 아닙니다. 응당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예,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도 남아있는 내 안에 포안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지금도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저희집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그 쌓인 한 때문에 각 가정마다 안 보는 친척이 한둘씩은 있어. 그런가요? 예. 안 보는 친척들이 한둘씩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오면 나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웃으신 거 보니까 있으시네. 그만큼 많이 쌓여 있어요. 그만큼 많이 쌓여 있는데 출구를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출구가 없으면 터집니다. 예. 터지지 못하면 안에서라도 터져. 예. 그게 병이에요. 예. 나이 드셔가지고 터지지 못할 곳을 찾지 못하시면 내 몸 속에서라도 터지는 게 병이라고요. 암이고 갖가지 병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만 생기시면 자신의 감정을 열심히 적으세요. 기회가 있으시면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적으세요. 예. 지금은 지금 좋죠. 사실은 누구에게 좀 뭐랄까 욕을 해도 요즘 어지간히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듣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차마 하지 못할 정말 감정과 욕이 있어요. 욕도 적으세요. 찢어 죽일 놈 하고 적으세요. 예. 그냥 내 안에서 지금도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예.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드러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정말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아까 식당도 평편이 되시거든. 여자분들은 어르신들은 전부 2만 원 이하는 안 가. 고급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집에 오셔가지고는 우아하게 본인 방 하나씩 만드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나는 글을 못 써, 나 문장을 못 만들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적으시는 것입니다. 왜? 적고 나서 버려버리시면 돼요. 왜?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욕설은 그렇게 잘 하면서 화가 나면 막 하잖아요. 퍼붓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안 보이잖아요. 찾을 수도 없고요. 그렇듯이 글로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권하세요. 또 우리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에게도 권하세요. 야, 어진간하면 너 나한테 말하면 내가 또 맺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적어라. 나한테 하고 싶은 욕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적어. 스스로 적고 한번 읽어보고 찢어 없애라. 그러면 그 묘하게 소위 말해서 카타르시스라고 감정이 소화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은 드러나야지 소화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드러나야지 소화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야지 소화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좋죠. 그렇지만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다시 갇히거든요. 예.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든지 아니면 내 몸을 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간에 일단은 그렇구나 해주십시오. 그렇구나. 쌍욕이 올라오면 내가 쌍욕을 하고 싶구나. 이 개 XX 하고 싶으면 내가 개 XX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아줘야 돼요. 예. 우리는 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 또 내 자녀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왜 결혼했니? 그러면 좋아서 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좋았니? 어디서부터 좋았니? 언제부터 좋았니? 물어보면은요. 얘가 나를 알아주잖아요. 내 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녀석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좋니? 뭐가 좋니? 그러면 저 남자는 나를 알아준다. 네.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냥 기울어져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 알아줘. 그러니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고 있으면요 타인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 알아주고 있으면 타인도 안 알아줘요. 실은 다시 말해서 타인이 나한테 하는 행위, 타인이 나한테 하는 언행은 이제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행위나 언행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 이 글쓰기 명상 저자 김성수를 만난 기념으로 오늘부터는 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주세요. 속상하면 속상하구나라고 알아주시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라고 알아주세요. 표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표현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주고 마세요. 근데 표현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부터 내가 야 시끄러워 조용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안 시끌시끌해 조용히 하자. 내가 참자 견디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줘. 예. 조건만 되시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뜻하지 않은 사실은 여기 오면서도 이쪽이
캄캄하고 제가 이렇게 밝고 이런 조건일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뜻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너무 청명한 가을 밤에 여러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또 사실은 뜻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게, 아까 음악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절반 정도는 이제 가시겠구나. 그러면 오붓하게 이제 모여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불운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로서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약 1시간 미처 못 되는 시간인데 어떠셨는지요? 예, 좋은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